제2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사랑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돈의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왠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마음 어딘가에서 돈을 싫어하거나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이 있지만 우선은 돈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돈은 한없이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돈을 서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내가 태어나 자란 도쿄 신코이와의 토지 가격이 지금은 한 평당 1,000만 원이 넘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다. 옛날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가 100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주변에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인구가 늘어나며 마을이 번성하면 토지 가격은 한층 더 오르게 된다. 이렇듯 역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 그만큼 윤택해지는 것이다. 제한은 없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일본이 발행하고 있는 지폐 수량에는 한도가 있지만 그 가치에는 한도가 없다. 그리고 돈이 유통되는 한 가치는 끝없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생활하는데도 사업하는데도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맡겨둔다. 은행은 맡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므로 그 돈은 설비 투자에 쓰이기도 하고 상품 개발에도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고 거기서 새로운 고용이 탄생하며 또다시 새로운 소비가 생성되는 식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강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누군가와 쟁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히 많다. 고생해도 돈 버는 데에 내 노력을 쏟아야 좋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모두 돈을 만질 기회가 많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져도 당장 돈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돈이 있다. 그 돈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이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부자가 마치 악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지능형 범죄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범죄가 얼마나 수지에 맞지 않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능범이라고 해봤자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강도질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지혜가 있는 편일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범죄로 빌딩을 세운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닌가. 범죄로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금을 속이지 않고 내는 것도 사회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회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축구 경기에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손을 사용해 반칙으로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규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며 또 그렇기에 재미있지 않은가? 아무 규칙이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골대에 얼마든지 공을 차 넣어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경기는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규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이 바라는 경영이다. 규칙을 지키면서 지혜를 짜내는 편이 절대적으로 득이 된다. 속이는 편이 이익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유치한 발상이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이 있지만 세무서는 탈세를 꿰뚫어 보는 프로이다. 프로의 눈을 피할 만큼 교묘하게 세금을 속이려면 어지간히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똑같이 고생할 바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돈 버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즐기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이탈리아식 요리사가 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10년 정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연수를 받으며 대부분의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판금사가 되려 한다면 10년 정도 판금 일을 익혀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요리사 수업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의 10%를 모으면서 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려가면 반드시 부자 요리사가 될 수 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까닭은 생각이 미숙해서이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야말로 한 병에 5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한다. 심지어 그런 사람 중에는 자신이 마시는 와인에 한 병에 500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생각이 미숙한 사람은 놀 때도 돈을 들여야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경영하는 긴자마루칸에서는 자주 장기자랑 대회를 여는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단돈 10,000원으로 하루를 무척 즐겁게 보낸다. 돈을 많이 내야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돈이 곧 즐거움은 아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놀지 못하는 사람은 돈에 속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돈을 쓰지 않고도 놀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돈을 적으로 만듭니다.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곧 돈벌이를 의미한다.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경찰관도 돈벌이다. 경찰관도 돈을 벌어야 생활할 수 있으며 당연히 사고 싶은 것도 있을 터다. 다만 목적은 돈벌이라도 그 수단이 치안 유지이며 도둑을 잡는 일인 것이다. 스트리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알몸이 되는 일일 뿐이다. 취미로 알몸이 되는 사람은 단지 변태니까. 어떤 직업이든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일하기는 싫고 돈만 좋다고 하는 건 참으로 이상한 말이다. 직장인은 회사에 일하러 간다기보다는 회사에 돈을 벌러 가는 것이다. 한 달간 시간과 노력을 회사에 팔고 한 달분에 해당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이 싫다고 한다면 이는 돈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싫어, 싫다고 하고 말하면 상대가 기분 좋을 리가 없으며 상대도 역시 말한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돈이란 일을 하니까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일이 나를 싫어한다면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일을 싫어하면 돈도 나를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우선은 나는 내 일을 정말 좋아해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나는 예전에 누가 히토리 씨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돈과 여자와 여행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여자와 여행이지요? 하고 대답한다. 당신이 실제로는 낚시나 여행을 가장 좋아하더라도 우선은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낚시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일이 있어 보수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일단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라. 질문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그렇게 하면 일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도 점점 더 일이 좋아져서 결국 돈에도 사랑받게 된다. 돈의 흐름을 막는 원인을 찾으세요. 부자가 되려면 우선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복권 당첨자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은 지혜가 없으면 빠져나가기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저수지를 만들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 말라붙고 만다. 하지만 강의 흐름을 바꿔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마르지 않는다. 나는 제자들에게 시계나 자동차를 선물한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고급 시계나 고급 차를 살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준 결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돈의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선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을 하면 급여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로써 돈의 흐름이 생겨난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 10%를 모으는 것은 돈의 흐름에 댐을 만드는 일이다. 언젠가 큰 돈이 모일 수 있는 출발점이다. 무능력한 사람은 쉽게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일을 그만두면 돈의 흐름이 멈추고 흐름이 멈추면 머지않아 댐의 물도 말라붙고 말 것이다. 댐만 만든다고 해서 물이 고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돈의 흐름을 멈추면 언젠가 돈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돈도 모을 수 있을 뿐더러 분명 즐거울 것이다.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써버리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날 번 돈은 그날 써버리는 것이 미덕이고 호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그런 습성은 그저 낭비일 뿐이다. 돈의 유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분명 이치에 맞는 말이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돈의 유통 규모가 작고 거래량도 적었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모아두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 돈을 모으지 않고 사용해야 돈이 이리저리로 유통되어 세상 전체의 경기까지 좋아졌지만 유통 규모도 구조도 크게 달라진 현대에 그날 번 돈은 그날 써버리자는 말을 꺼냈다가는 금전 감각을 의심받기에 십상이다. 요즘도 저 세상의 돈을 갖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저금도 하지 않고 들어온 돈을 전부 써버린다면 병에 걸리거나 그 밖에 돈이 필요할 때 곤란할 것이 뻔하다. 나 또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뭐 할 겁니까?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런 거는 쓸데없는 참견이다. 내가 죽으면 그 돈은 상속세 등으로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죽으면 저 세상에 돈은 갖고 갈 수 없다는 염세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많이 가진 채 죽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채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세상에 갖고 갈 수도 없으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노후에는 돈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돈 걱정을 하면서 죽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한 푼도 없이 가난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돈이 많은 부자로 죽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다. 그날 번 돈은 그날 써버리는 것이 멋있다거나 죽으면 돈은 갖고 갈 수 없다는 고루한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은 제대로 돈을 벌고 모을 생각을 해라.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주변에도 좋은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돈이 없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부의 차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궁금증이 인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왜 성적이 좋은 아이가 성적이 나쁜 아이에게 점수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부자가 악이라도 되는 듯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부유한 사람이 없으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한 없어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야 한다. 돈 때문에 곤란해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했듯이 그날 번 돈은 그날 써버리는 것이 멋있다는 말도 그렇지만 돈이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들 하는데 돈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게다가 대개 돈이 많아서 곤란한 일은 없다.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돈도 우정도 모두 중요하다. 돈도 우정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돈과 무언가를 비교해서 돈이 없는 데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 습관에는 작별을 고하자. 신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돈이 있는 편이 좋게끔 되어 있다. 돈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일부 더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돈은 신이 만들어준 최고의 지혜이다. 욕심도 좋은 방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심도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욕심이 있기에 인간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 욕심 덕분에 사람은 일을 하고 그 결과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 좋은 방향으로 살리느냐이다.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수입이 늘어나면 저축도 늘어날 거야 하고 말하지만 저축은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절대로 불어나지 않는다. 수입이 늘어나면 욕망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30만 원씩 적자를 낸다고 하자. 그 사람은 수입이 600만 원으로 늘어나면 270만 원의 흑자를 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자도 배가 되어 60만 원이 된다. 그 사람은 그런 체질이다. 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라 이다. 욕망과 인내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같다.
자동차는 가속 페달이 없으면 달릴 수 없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멈출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욕심이 있기에 노력도 한다. 다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적절한 순간에 욕심을 제어하는 인내력이 없으면 사고로 이어진다. 욕심도 인내도 모두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근성이다. 그러니 부정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편이 좋다. 어쨌든 신은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신은 인간에게 욕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원숭이와 인간이 왜 다른가? 원숭이는 비가 오면 지붕을 만들고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벽을 만들거나 햇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인간만이 끝없이 욕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 모두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신이 바라는 것은 인간이 모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며 그렇기에 욕심이 있는 것이다. 돈은 창의성의 원동력입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인다. 돈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돈의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돈을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에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다. 스토커도 본인은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가? 비유가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돈을 단지 물건이나 가치와의 교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를 섹스 상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남자나 다름없다. 돈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10억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채 죽는 것이다. 게다가 돈을 갖고 있으면 발상이 풍부해진다. 반대로 가난하면 아둔해진다는 말이 있듯 돈이 없으면 머리도 척척 돌아가지 않는다. 왜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픈 일에 빠져 있으면 즐거운 일이 생각나지 않으며 즐거운 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슬픈 일이 떠오르지 않는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 힘들 때는 그 힘든 일밖에 생각나지 않아 풍부한 발상을 할 수가 없다. 1억을 갖고 있다 한들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10개월 분밖에 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면 100일분의 돈을 가진 셈이며 지금 일하고 있는 대가는 101일째 분이 된다. 3,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301일째 분이 되며 이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한 발상이 떠오를 것이다. 반면에 저축한 돈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그날 일만 생각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발상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돈을 잘 다룰수록 여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돈을 잘 다루려면 다방면으로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가 없으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지를 않는다. 게다가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돈 하면서 무슨 일이든 돈만 밝힌다면 남들이 싫어할 것이고 결국 실패한다. 인생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정이나 연애 또는 자식이라든지 친구나 동료 등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런 소중한 관계나 감정에 둘러싸여 있기에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돈은 휘발유다.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면 휘발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핸들은 필요 없다거나 타이어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달리고 있으면 휘발유가 점점 줄어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정한 섭리대로 점차 나이가 들어간다. 젊을 때는 여성이라면 피부에 윤기가 흘러 꾸미지 않고 내버려둬도 예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주름살이 생기고 기미도 늘어나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기 마련이다. 남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젊을 때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일했지만 나이가 늘어갈수록 점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더구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이 많아진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인생의 여정을 더욱 안심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하세요.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언제든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빼앗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고도 그렇고 탐관 오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시대극 속의 부자 상인을 연상하듯 부자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게 틀림없다는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을 비열하다고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집이나 차를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받는 건 나쁜 짓이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게 고생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돈에 대한 편견이 생겨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자신도 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잘 됐네.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속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서 궁핍해지는 일을 끌어들일 것이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